뉴스한 플러스에 왜 권순우 이름이 자꾸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의 뉴스 브리핑이 더 좋은지 경쟁 시스템입니다. 이거 라인이고 뭐가 없어. 서바이벌 게임이야. 네, 경쟁이에요. 여러분이 듣기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뭐 채팅 별로 남겨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은 채팅 못 봐요. 정신이 없어가고 뉴스 보느라고. 아니 진짜 서바이벌 식으로 한번 해볼까? 서바이벌이죠. 이진우도 오라 그래가지고 네. 이진우, 안승찬, 정영진, 권순우, 김동완 해가지고 하루씩 해가지고 네. 누가 잘하나 해가지고 하루씩 더 주고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플러스의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뉴스는요. 뭡니까? 기아 노사가 진통 끝에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서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 건설에 전격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노사 문제를 건드리네. 왜 건드릴 수 없는 겁니까?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주세요. 첫 문장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아가 사실 이제 자동차 노조가 굉장히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제 조금 뭐 강성에 포함되는 그런 노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요. 금속 노조. 그래서 이제 이번 노조와 그 사측의 합의 내용을 좀 보면 뭐 여러 뭐 평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노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다. 혹시 뭐 표가 준비가 되면 좀 보여주시면 더 좋긴 하겠는데 그 합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사측은 10만 대 정도를 그리고 이제 노조는 20만 대 정도를 저게 이제 화성에 있는 전기차 신공장에 대해서만 저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노조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결국 최종 제 거에 이렇게 자꾸 반원 주세요. 보완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은 일단 10만 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만 대 증산을 명시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할게요 정도 말은 아니고 이제 서류상 명시하는 걸로 이제 해놨고요. 고용 인원도 이제 저 사측에서는 조금 이제 줄이는 걸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고용 보장되는 걸로 노조가 주장을 했고 결국 이제 거의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자체 생산 외주화, 그러니까 P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냥 좀 외주를 하면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해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어서 이제 사측은 좀 요구를 했었는데 내재화한다. 네, 근데 노조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근데 이제 노조의 주장이 뭐 아예 터무니없는 내용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노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해야 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우리 김프로님의 뭐 뉴스가 또 이어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자동차 산업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자동차 산업이 물론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의 여러 가지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품 수만 하더라도 30% 정도가 줄어든다는 게 뭐 일반적인 제가 보는데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모듈화되면서 높죠. 최소 30% 이상은 이제 줄어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사실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하죠. 특히나 이제 생산 공정에서도 로봇들이 훨씬 더 많은 인력을 좀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과 이 노조의 주장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노조와 이제 사측이 잘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일 텐데 지금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뭐 큰 두 회사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꼭 일치하진 않는 방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는 여러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진짜 이게 뭐 정영진 스타일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9시 뉴스야. 저는 처음에 9시 뉴스 무슨 교수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 비슷하게 얘기해. 처음에 방향을 잡고 가다가 댓글을 슬쩍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 저 정프로를 알고 한 11년 12년 됐는데 제가 할게요. 저한테 한번 딱. 두 번째 뉴스가 저희 첫 번째 뉴스와 사실은 이제 약간 형제 같은 뉴스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예요. 요거까지 끝나고 나서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 다시 조금 더 첨언드림 짧게 가겠습니다. 쉽지 않지? 쉽지 않네.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잘 안 되네 이게. 자, 제 뉴스 헤드라인을 주세요.
자, 중국, 독일을 제치고 일본이요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에 등극했다. 이런 뉴스가 동시에 나는데 자동차 얘기는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정프로는 정프로대로 준비를 하고 저는 저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우연히 겹쳐서 순서만 이렇게 정해 본 건데요. 홍콩의 유력 일간이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6일자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2위 수출국이라는데 일본이 이제 그 당연히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320만 대 자동차 수출을 해서 수출이라는 건 이제 선적을 해서 이제 그 소비 국가로 나르는 거죠. 네네. 네, 그거 기준으로 해서 320만 대를 수출을 했는데 참고로 2021년도 1년 동안에 382만 대를 수출해서 이때도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의 자료에 보면은 중국은 작년에 2021년보다 무려 54.4%가 증가한 311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을 제치고 기사 헤드라인처럼 2등을 했다 이런 건데 독일 자동차는 작년 수출 실적으로 261만 대를 수출했다. 네, 그러니까 311만 대와 261만 대니까 무려 50만 대 격차가 벌어지는 2, 3위가 됐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요즘 들어서는 이런 뉴스 플로가 많아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만은 중국은 원래 자동차를 수입하는 나라지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얼핏 기억나긴 한 3, 4년 전에 저도 이제 뉴스 브리핑을 많이 하니까 어떤 프로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5년, 10년 이후에는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중국 차가 베이징 시내에 돌아다니는 우리 현대 기아차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댓글 반응이 아주 썰렁했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누가 타냐. 그러니까 그 화물차, 뭐 상용차, 또 뭐 버스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 텐데 승용차는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승용차란 말이에요, 거의. 그것도 전기차 분야에서 엄청난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GM, BMW 이런 데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죠. 비아디, 지리 이런 토종 브랜드들이 해외 브랜드. 사실 현대자동차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또 미국 시장에서 뭐 이 법안에 피해를 본다. 이런 게 IRA 있지만 법안 얘기하시려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가끔 이제 입에서 이렇게 돌 때가 있잖아. 네. 근데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중국이란 최대 시장이 거의 의미 없는 시장으로 전락한 그 큰 제가 늘 쓰는 용어로 큰 덩어리가 빠져버린 그 공백을 열심히 메우고 있으나 역부족인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중국의 가장 큰 증권회사 하나죠. 중신증권이 중국 자동차 수출이 2030년에 예측입니다. 550만 대 이러고 그중에 250만 대가 더 충격적인데 전기차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증권 전문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UBS의 분석가죠. 폴 궁이라는 사람이 중국 전기차들이 어디에 일단 지배력을 가질 거냐. 동남아 시장을 완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국과 일본의 경쟁사를 전기차 분야에서 동남아 시장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고 속속 그 현지화 생산 기지를 넓혀가면서 이 추세를 굳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아디가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회사가 됐다는 뉴스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작년 10월에 인도에서 첫 번째 승용차를 비아디가 출시를 했고 노르웨이, 싱가포르, 브라질 이런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자, 이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런 청사진을 보면서 항상 보여주는 사진이 있죠. 울산항이나 평택항에서 자동차 쫙 기다리고 글로비스 배에 싣는 거. 한 대씩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30년 본 것 같죠. 네. 자, 과연 이런 풍경이
10년 후에도 가능할까? 왜냐하면 한국이 자동차 산업의 선진국으로 계속 도약한다는 전제가 맞다 하더라도 과연 배로 실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수출하는 환경이 계속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 공정이라는 게 우리 정프로 얘기하듯이 굉장히 많은 생태계. 사실상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체 제조 분야의 고용의 10%입니다. 네. 그 정도로 노동 집약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품 장비 회사들과 생태계를 이루면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듈화가 되고 전기차가 되니까 거기에 핵심 부품 수가 그만큼 줄고 이게 조립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네. 이제 들어가고 그 공장마저도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화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현지화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이제 제공받게 되는 거니까 배로 실러서 나르는 수출이라는 데이터가 점점 더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아마 정프로가 처음 뉴스로 주신 그 노사 협의에서도 네. 내재화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량을 여기서 유지해라. 이런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역사 160년 역사에 빅뱅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네. 그 빅뱅기에 우리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과연 어떻게 적응하면서 선도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결코 녹록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뉴스까지 첫 번째 뉴스와 거의 이제 세트로 네.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주시면 좋을 만한 그런 뉴스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저 정프로의 두 번째 픽은 뭡니까? 아, 약간 그 생활 밀착형으로 그래 그게 강점이지. 왜 그렇게 저를 생활 설명하시죠? 밀착형. 네. 세 번째 뉴스는 요 뉴스 한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카드 회사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 회사들이 일반 신용카드에 있었던 그 혜택들을 싹 줄이고 연회비 엄청 비싼 걸로 지금 갈아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왜냐면 저는 이거 얼마 전에 느꼈거든요. 이 긁으면 이제 포인트가 막 쌓여갖고 그걸로 뭐 살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뭐 카드값 결제하는데 좀 쓴다거나. 네.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뭐 백화점 가서 혹은 뭐 어디 가서 뭐 할인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좀 리액션이 좀 많이 안 드는데 아니 사실 저는 뭐 너무 애들 다루듯이 좀 하지 그게 말아주세요. 아니라 별로 그게 관심이 없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못 챙겨 먹어. 원래 못 챙겨 드시죠? 못 챙겨 먹는 거야. 근데 지금 뭐 KB 카드도 지금 연회비 15만 원짜리, 연회비 20만 원짜리 헤리티지 스마트 카드 출시했고요. 네. 현대 카드는 연회비 50만 원짜리. 더 레드 스트라이프인가 뭐 이게 나와가지고. 저도 옛날 퍼플도 있고 했었거든. 네. 메탈로 이렇게 만든 거 뽀다구는 나요. 근데 못 챙겨 먹어. 이 뭐 바우처도 막 오는데 주세요 저를. 못 챙겨 먹어. 이게 제 전에도 뭐 한 5만 원, 3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연회비. 네. 그런 데 있었던 혜택들이 저도 지금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M3 뭐지? M3인가 뭐 그 있었어요. 현대카드잖아. 현대카드. 그리고 그걸로 할 수 있었던 혜택들이 있었는데 네. 뭐 할인 뭐 이렇게 결제할 때 뭐 추가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들이 아주 고가의 연회비 카드,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신경 별로 안 쓰는 그냥 카드. 근데 그런 거 돈 안 된다는 거. 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좋다. 뭐 세상이 뭐 이렇게 양극화 되니까 카드 회사도 그렇게 가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까지 그 노렸던 혜택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혜택이 더 있는 카드로 연회비를 비싸게 주고 가든가 아니면 얘를 혜택 없이 그냥 쓰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포인트가 만약에 제가 옮기게 되면 다른 카드로 옮기게 되면 얘는 못 쓴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는 낙전이 얼마나 되겠느냐. 정프로는 그걸 또 살펴봤어요. 얼마예요? 그건 이제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의혹은 제기를 했는데
그 카드 회사들이 노리는 게 결국 뭐 프리미엄 서비스 뭐 이러면서 그냥 프리미엄 고객을 받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낙전 수입이 목적이냐 여기에 대해 저는 정프로는 의혹을 가진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주셔야 되죠? 카드 회사들이. 독자 여러분들 잘 판단하는 거야? 정프로? 네, 여러분 카드를 그래서 잘 한번 집에 있는 카드를 한번 보십시오. 연회비가 나도 모르게 1, 2만 원씩 나가는 첫 해는 안 나가는 카드들 많아요. 두 번째 해부터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그 연회비들도 꽤 많고 원래 내가 가입할 때 있었던 그 혜택들이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사라졌을 겁니다. 거의. 그거 여러분 찾아 드셔야 됩니다. 지금 뉴스 한 거죠? 정프로?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지금 카드사들 네.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카드사는 주가가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죠. 거의 상장사가 없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삼성카드 상장 아닌가? 하여튼 네. 근데 저 해보니 어때? 뭘요? 뉴스. 이거요? 응.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프로 진행해 진행. 응?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 네. 건프로 오면은 네, 미안하다 그러고 진짜 진행해. 잘해줄 거예요. 잘해줘. 네. 쉽지 않아. 이게 뭐랄까 예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 원고 뭐 이렇게 뉴스 쫙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쫙 읽으면서 이렇게 쫙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진짜 그때 끝내줬지. SBS 그 한수진 앵커하고 그 네. 뭐야 그 제목이 아침 모닝 뭐 있잖아. 뭐 있었죠. 그거 오래 했잖아. 네. 네. 야 근데 와 이제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오래 길어지다 보니까 있는 거를 잘 못 읽겠어요. 대표 타이틀로 있잖아. 네. 뉴스 브리핑하는 게 쉽지 않대. 대단합니다 우리 권순우 프로.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